항일 무장단체 의열단, 이를 이끌었던 약산 김원봉. 최근 몇 년 사이 이 김원봉이 정치와 언론의 주목을 받아왔습니다. 1200만 관객을 동원한 영화 암살에서 비중 있는 인물로 등장했고, 그 외 다른 유명 영화에서도 김원봉을 모티프로 한 캐릭터가 나왔었죠. KBS에서는 김원봉을 주인공으로 한 대하 드라마를 기획했다가 무산되었고, 대신 MBC에서 나서서 김원봉을 주인공으로 한 드라마를 제작한 바 있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을 비롯해 정치인들도 김원봉 띄우기에 앞장서왔습니다. 당선 전 최고급 독립유공자 훈장을 달아주고 싶다던 문재인은 정부 출범 이후 국가보훈처를 통해 김원봉을 독립유공자로 서운하려고 시도했죠. 현충일 추념사 등 기회만 있으면 김원봉 띄우기에 나섰습니다. 민주당 인사들은 물론이고 범좌파 진영이 모두 나서서 그의 이름을 국민들에게 각인시켰습니다. 이렇듯 최근 몇 년 사이 갑자기 대단한 영웅으로 미화되고 있는 의열단과 김원봉. 그런데 김원봉과 그 무리들이 사실은 수많은 한국인들을 살해한 주적이자 원수라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김원봉 띄우기의 이면에 있는 충격적인 진실과 추악한 정치적 의도, 이에 대해 알아봅시다. 일제에 맞서 여러 거사를 치르며 항일운동을 이끈 영웅들이라고 평가받는 김원봉과 의열단원들. 그런데 사실 이에 대한 실제 기록들을 살펴보면 과장된 부분들이 많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김원봉이 의열단을 조직한 건 3.1운동에 반발해서인데요. 3.1운동에 참여한 민중들이 그리 많은데도 본격적인 폭력투쟁을 하지 않고 평화적인 수단을 통해 독립을 쟁취하겠다는 방향성에 불만을 가졌던 겁니다. 폭력투쟁만이 정답이라고 믿은 김원봉은 그렇게 동료들을 모아 의열단을 만듭니다. 1919년 창단된 의열단은 1926년까지 11건의 거사를 계획하고 실행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최근 여러 매체들은 이 거사들이 성공적이었던 것처럼 포장하고 있지만 사실 이 거사들은 대부분 사전에 발각되어 무산되거나 실패했습니다. 거사를 치른다고 총을 쐈다가 무고한 미국인 여성 여행객이 사망하는 등 민간 피해가 발생하기도 했죠. 이로 인해 의열단에 대한 해외 여론은 매우 나빴으며 임시정부조차 의열단을 비난했을 정도입니다. 한편 의열단원들은 돈을 마련하기 위해 여러 범죄를 저지르기도 합니다. 이전 영상에서 언급했던 상하이 카지노 강도 사건에도 의열단원이 동참했었습니다. 그 범죄의 대상에는 한인들도 포함되었었는데요. 돈이 있다고 알려진 한인들의 가족이나 주변인을 납치해서 인질로 삼아 몸값을 요구한 일들이 대표적입니다. 심지어는 같은 독립운동가를 상대로 흉기를 휘두르기도 합니다. 군자금을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자 칼을 휘둘러서 중상을 입히고 이로 인해 사망케 했죠. 같은 조선인 출신이어도 같은 독립가여도 돈과 목적을 위해 폭력투쟁의 대상으로 삼았던 겁니다. 임시정부가 본인들과 다른 노선을 취한다는 이유로 임정 요인들에 대한 암살을 공언하고 현상금을 내걸기도 했습니다. 한편 이런 폭력은 의열단 내부 단원들 사이에서도 있었는데요. 의열단 내부에 윤자영 등 일부 단원들이 김원봉에게 불만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들은 김원봉이 입만 살아서 스스로 나서는 대신 부하들을 희생시켜왔고 유명세를 가지고자 하는 욕심만 있다면서 김원봉을 비난했고 의열단과 별도의 조직을 만들었는데요. 윤자영은 이 일로 의열단에게 구타를 당합니다. 정리하면 오늘날 영화나 드라마에서 묘사되는 것과 달리 실제 의열단은 그리 성공적이지 못한 조직이었다는 겁니다. 그들의 항일 활동은 대부분 실패했고 항일 활동을 명분으로 여러 악행을 저지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의열단을 이끈 김원봉 역시 과장되고 미화된 측면들이 많죠. 결국 의열단은 한계에 부딪히게 되는데요. 납치나 강도까지 해야 할 정도로 자금난에 시달리기도 했고 무엇보다 의열단의 무력투쟁 방식에 회의를 느끼고 이탈하는 대원들까지 나오기 시작하면서입니다. 그렇게 의열단은 사실상 와해되었고 김원봉과 동료들은 중국에 넘어갑니다. 그리고 여기서 그때까지 남아있던 의열단원들과 김원봉은 새로운 대의에 눈을 뜹니다. 바로 공산혁명전사로서의 싸움입니다. 군사교육을 받기 위해 중국으로 넘어갔던 김원봉과 단원들은 여기서 철저한 공산주의자들이 됩니다. 원래 중국 장제스 쪽에 붙어서 세력을 불리려고 했지만 결국 공산당 쪽에 가담해서 세를 잃기도 했죠. 1928년 상해에서 김원봉은 조선인들을 중심으로 공산당을 만들겠다고 결심합니다. 그렇게 조선공산당 재건동맹을 결성하고 레닌주의 정치학교를 세워서 본격적인 공산혁명 요원 양성에 앞장섭니다. 이 요원들의 목표는 조선 내에 침투해서 공장이나 농촌 등에 공산주의를 설파하는 거였습니다. 이 시기 의열단은 공산혁명 조직으로 완벽하게 거듭납니다. 1938년 김원봉은 자신이 키운 혁명전사들을 바탕으로 조선의용대를 창설했고 4년 후 한국 광복군에 합류해서 임시정부의 군무총장이 되며 광복군 부사령관을 역임합니다. 그리고 1945년
마침내 일제로부터 한반도가 해방되자 그는 조선공산당과 같은 좌익정당과 각종 좌익 사회단체들을 연합해 조선민주주의 민족전선이라는 단체를 만들어 활동합니다. 그러다 결국 1948년 4월 북한에 자리를 잡습니다. 김일성과 눈이 맞은 겁니다. 대한민국이 건국되었던 시기 북한 지역은 소련의 지원을 받은 김일성에게 사실상 지배받고 있었고 김원봉은 김일성을 도와 북한 정권을 수립합니다. 일종의 개국공신이 된 겁니다. 김일성은 김원봉에게 북한 내 서열 5위인 국가검열상 자리를 줬습니다. 김원봉은 그렇게 북한 최고위급 인물이 됩니다. 바로 이때부터 김원봉은 본격적으로 전쟁을 준비합니다. 한반도를 완전히 적화시키기 위해서요. 1949년 4월 김원봉은 준비위원으로서 조국통일민주주의 민족전선, 이른바 조국전선이라는 기관을 만듭니다. 이는 남한에서의 투쟁을 진두지휘해 결정적인 시기에 통일을 하겠다는 걸 목표로 한 기관입니다. 1949년 6월 25일 공식적으로 결성대회가 열렸죠. 김원봉은 조국전선을 통해 대한민국을 상대로 한 각종 파괴 공작 임무들을 실시합니다. 방송을 통해 공개적으로 남한 내 자유민주주의를 무너뜨리고 대한민국 정부를 몰락시키라는 지시를 내리기도 하죠. 그리고 김원봉의 조국전선이 결성된 지 정확히 1년 후 1950년 6월 25일 새벽 전쟁이 터집니다. 북한 인민군이 38선을 넘어 기습적이고 대대적인 침략을 시작합니다. 이 침략에는 김원봉에 의해 창설되었던 조선의용대 출신들이 앞장섭니다. 남침에 앞장섰던 21개의 북한 인민군 연대 중 10개 연대가 조선의용대 출신들이었죠. 당시 북한군 전력의 3분의 1 이상을 차지했다고 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이 조선의용대 출신들이 김일성으로 하여금 남침을 결심하게 했고 전쟁 승리를 확신하게 한 결정적 요인이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김원봉은 대한민국의 주적으로서 전쟁을 진두지휘합니다. 적화 통일을 하겠다는 명분으로 전쟁을 일으켜 수많은 동족을 살해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 입장에서 김일성 다음으로 가장 증오스러운 인물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김원봉은 인민군이 짓밟고 지나간 대한민국 땅을 유유히 밟으며 살아남은 여러 저명 인사들을 포섭하려 했고 대한민국 내 각지에 조직을 만들어 북한 정권 기관을 구축하는 작업도 했습니다. 북한에서 조국 해방 전쟁이라고 부르는 이 6.25 전쟁 당시 김원봉은 북한의 영웅으로서 수많은 전과를 올렸고 김일성은 그에게 훈장까지 수여했죠. 김원봉을 필두로 한 의열단, 조선의용대 출신들은 6.25 전쟁이 터진 원인 중 하나이며 가장 앞장서서 대한민국인들을 살해한 모든 한국인들의 원수입니다. 북한을 위해 수많은 한국인들의 목숨을 빼앗은 김원봉. 그는 결국 1958년 김일성에게 배신당합니다. 김일성이 권력을 안정시키고 국가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항일운동 출신의 싸움꾼들보다는 공산국가 등에서 유학했던 엘리트들과 손을 잡기를 원했고 그 과정에서 김원봉이 수청됩니다. 그런데 정작 대한민국 내에서는 최근 좌파 진영 주도하에 김원봉 띄우기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를 한국인들의 영웅으로 만들기 위해 그에 대한 서사를 날조 중이죠. 앞서 살펴봤듯 대중매체 차원에서 각종 과장과 왜곡이 이루어지고 심지어 대통령까지 나서서 그를 찬양합니다. 김원봉이 북한의 간점에 대해 당위성을 부여하기 위해 거짓 이야기까지 퍼뜨리는데요. 김원봉이 친일파 출신 경찰 노독술로부터 고문을 당해서 3일을 통곡하다가 월북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1987년 월간경향의 기사에 이런 주장이 처음 실렸죠. 물론 이 이야기에는 근거가 없습니다. 제3자로부터 전해들은 이야기를 역사적 사실처럼 퍼뜨린 겁니다. 김원봉이 북한에 간 것도 결국 남한 내에서 친일파 청산을 못해서라는 식의 서사를 만들기 위해서요. 6.25 남침에 앞장서고 수많은 대한민국 국민들을 살해한 북한의 영웅 김원봉. 그런데 이런 인물을 무리하게 띄우려는 이유가 뭘까요? 바로 김원봉이라는 존재가 곧 반일 감정을 토대로 대한민국을 부정할 수 있도록 만드는 핵심 축이기 때문입니다. 2차 대전 직후 동구권은 물론 전 세계에서도 신생국 중 거의 유일하게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택해 오늘날 선진국이 된 기적의 나라 대한민국. 그런 대한민국의 역사를 부정하기 위해 이 나라가 마치 친일 독재자들에 의해 만들어진 잘못된 나라인 것처럼 주장합니다. 반면 김원봉 같은 국가의 원수이자 주적조차도 항일운동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영웅화합니다. 이러면서 은근슬쩍 북한 김일성까지 항일운동가 출신이라며 우상화하기도 하죠. 좌파 세력은 이렇게 반일 감정을 이용해서 대중들을 북한에 동조시키고 반면 대한민국의 역사를 부정하도록 만듭니다. 분명 일본은 제국주의 시절 수많은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자신들의 정체성을 부정당한 채 일본의 2등 시민으로서 살아가야 했던 조선인들이 일본에 분노하는 건 당연한 거죠. 그런데 오늘날을 살아가는 대한민국의 국민이라면 전쟁을 일으켜 수많은 국민들을 학살하고 오늘날에도 이에 대한 반성과 사죄는커녕 여전히 우리 국민들의 목숨을 앗아가며 우리를 위협하고 있는 북한에 가지는 분노보다 일본에 가지는 분노가 더 클 수는 없습니다. 이 둘은 분명하게 구분되어야 합니다. 일본이 과거에 저지른 죄에 대한 분노로 은근슬쩍 주적 북한에 대한 분노를 덮고 심지어 북한에게 동조하게 만드는 특정 정치 세력들, 그들에게 휘둘리고 있는 주제에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 같은 출처도 불분명한 말을 떠들면서 현존하는 종북, 친북 세력은 신경도 안 쓰고 여전히 친일파 타령이나 하고 있는 사람들은 한국인이 아닙니다. 조선인입니다. 당신은 시대착오적인 조선인입니까? 아니면 자랑스러운 한국인입니까?